증여세 상속세 부동산세 양도세 세상 세금 너무 많아 안수남의 세세세. 네,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죠.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좀 대비해봐야 될 세금 이슈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여러 코너 여러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5월 네. 9일 정부의 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에 대한 의지가 강력합니다. 네. 일단 일선 세무서에서도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제도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징벌적으로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니까 네. 일반 세율은 지금 6%에서 45%까지지 않습니까? 근데 2주택자는 20% 더 올리고 예. 3주택자는 30%더 올리니까 최고 세율이 82.5%까지 적용돼 버렸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배제되니까 세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되겠죠. 네. 자, 일단 중과세가 부과되고 또 기존에 적용받던 장특공제 같은 혜택까지 이제 사라진다면 체감상 2배, 3배 이상의 세금이 느는 그런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네. 자, 당장 이제 그 유예가 종료되면 적용되는 거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가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우선 기본적으로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예. 소재하고 있는 거기 있는 주택을 파는 사람이 중과세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예. 이제 서울 전역과 맞습니다. 경기도 일부 10월 지역.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강남 3구하고 용산까지 4군데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이후부터 지금 이제 투어제로 묶인 25개 전역이 다 묶였고 경기도만 해도 12개 시구가 추가로 더 지정이 됐죠. 이 여기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만 지금 중과세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전화가 오시고 상담 오신 분 중에 의외로 의정부에 계신 분, 부천에 계신 분, 예. 인천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와요. 네네. 거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네. 예, 중과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지역입니다. 본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처분할 때만 네, 네. 신경 쓰시면 돼요. 이 부분을 지금 네.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분들은 어떤 중과세 기준으로는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반 세율 적용 대상이 예. 내가 양도차익이 2억이다 그러면 38%니까 예. 20%를 더하면 58%가 되겠죠. 네. 그 대신 7억이다 그러면 42%가 구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다 30%를 더하면 72%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내가 해당되는 세율에다가 주택수에 가산되는 중과세율 예. 20%면 20%, 30%면 30%를 더해서 세율을 적용하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공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단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세율을 바로 거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니까 이거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일반 세율 적용 때보다 네. 보통 2배 내지 3배까지도 올라갑니다. 3주택자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30%가 더해지니까 최고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82.5%까지 82.5%까지 거의 적용되거든요.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지금 세금으로 맞습니다.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네, 네. 있다는 건데. 네. 자, 말씀하신 이 세금 감면의 핵심이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혜택도 지금 사라진다는 네. 이야기.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조정, 비조정 대상 지역 가리지 않고 네. 다주택자에게도 다 적용이 되던 부분인데 맞습니다.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어느 정도였고 이게 얼만큼 다 사라지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1년에 2%씩 해서 예. 15년이면 최대 30%까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가 30%까지 해주던 것을 예. 아예 하나도 안 해줘 버리니까 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네. 네. 자, 주택 수에 따라서 지금 몇 %가 늘어날 것이다. 혹은 몇 배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액수를 기준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10억에 샀던 아파트를 15억에 팔고 예. 10년 보유했다면은 양도 차익은 양도차익이 한 5억이네요. 5억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유예 상태에서 5월 9일까지 팔면은 저희들이 양도소득세가 1억 3,300인데 자, 현행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도 1억 4,600 정도밖에 예. 안 내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거를 지금 유예가 끝나고 2주택인 상태에서 팔고 계산해 봤더니 양도소득세 자체만 2억 7,300이 나와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니까 3억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때 3주택자 같으면은 최고 3억 5,400까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특공제가 배제된 액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세율 때는 1억 4천이던 것이 2주택이면 3억이니까 1억 5천이 더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3주택이면 3억 5천이니까 2억이 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단순히 수억 단위로 늘어난다는 맞습니다. 점에서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또 이제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도 관련해서 지금 유예가 종료된다면 세부담이 얼마나 느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유를 했는데 네. 이 경우는 이제 20억이 가액인 주택, 차익은 10억이고 15년 보유했을 때 이 경우는 이제 장특공제를 30%까지 다 받는 경우죠. 더 늘어나죠. 네. 차이가. 이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기존 현행으로 2억 6천 정도에서 네. 2주택자는 3억 이상, 3주택자는 뭐 4억 이상까지 뭐 네. 2배에서 3배까지 3, 4억을 더 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확실하게 세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세제 정책의 일관성과 정상화 이런 맥락으로 얘기했는데 5월 9일 유예 종료 시한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라고 했는데 자,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럼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얼마짜리 금액이든 간에 네. 매체든 간에 네. 5월 9일까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열채를 예. 팔아도 상관이 없다. 처분이 가능하신 분들은 5월 9일까지 네. 처분을 빨리 하시는 걸로 하시고 아마도 그때까지 잔금 처리가 다 끝나야 되는데 이제 잔금 처리가 못 끝나면은 예. 사전등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사전등기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재정경제부 장관님께서 이제 건의하기를 예. 계약 체결된 거는 봐줄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거는 확실하게 세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네. 비조정 대상 내에 있는 지역의 주택,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서울에 주택 한 채 있고 네. 뭐 지방 시골에 뭐 싼 주택이 하나 있다. 네. 이 경우에 이 주택을 팔 때는 당연히 중과세 적용이 안 되지만 네. 이게 다주택자를 산정하는 주택수를 쓸 때는 이게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선적 기본으로 예. 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 가지고 다 포함해서 카운트를 하거든요. 예. 근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자체는 예. 모든 것이 아니고 수도권은 모든 주택에 해당이 돼요. 네. 근데 지방이라든지 수도권에서도 군, 면 네. 시골에 있는 그 부분들은 3억 이하짜리는 아예 주택수를 빼줍니다. 가격 기준이 있는 거고. 가격 기준입니다. 예. 지방에 있는 거는 가액으로 3억 이하짜리는 아예 주택수도 빼주고 네. 중과세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3억이 초과되는 주택만 네. 여기 카운트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 적용이 안 되지만 네.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을 적용할 때 그 주택수에는 들어간다라는. 아니죠. 3억 이하짜리는 그러니까 3억이 이상이라고 하면. 중과세도 안 되고 주택수도 안 들어간대요. 네네. 3억 이하는 중과세는 안 되지만은 주택수에는 들어가 버리니까. 3억 이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원주에 4억짜리 있다. 그러면 네.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중과세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네. 시골집 이것이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이 아닌 지역에 3억 원 이하의 저렴한 주택은 지방 주택수 고가 산정이고 네, 주택은 들어가지 주택수 않는다. 들어간다. 네. 네. 자, 또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양도시에는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에 기준할 때 네. 산정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과세를 적용할 때는 주택만 중과세를 하거든요. 예. 근데 조합은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에요. 예. 대신 주택 수에서는 카운트가 된다 하니까 이것도 주택수 카운트를 해서 예.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 부분도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 네. 같고 앞서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조정 대상에 있는 지역의 주택이지만 예외적으로 또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그런 주택이 있다면서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취득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장기 임대주택 네.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감면대상 주택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주택들 이런 것들은 팔 때 중과세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신 중과세를 배제해 주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그런 경우는. 근데 네. 이제 또 배제 요건이 좀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네. 지금 여기서 방송 중에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하나 따지려면 거의 30분, 1시간씩 다 네, 챙겨 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또 중과 배제는 자기 중과 배제는 먹는데 해주는데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처분하면은 네.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주택 처분할 때 네. 1주택은 괜찮아요. 또 예. 2주택자가 중과 배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네. 만약에 이게 또 두 채를 처분하면은 2주택 중과세가 아니라 3주택 중과세를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과 배제라고 해서 마음 놓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임대주택 갖고 있으면 혜택이 있으니까 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네. 정작 내가 거주 중인 집을 팔 때 이제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가 만약에 안 돼 가지고 네. 여기 주택수에 들어와 버리면은
3주택 이상짜리로 중과세가 돼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거기서 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요건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뭐 주택 수라든지 네. 뭐 거주 기간 이런 것들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세법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여요. 예. 네. 구청에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등록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임대 개시일 현재 공시 가격이 6억 이하하고, 예. 마치 이거 조건만 갖추면 되는 것처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5% 상한율을 안 지키신 분이 꽤 많으세요. 더군다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예. 그 안에서 불법으로 만약에 네. 면적을 늘렸거나 하면은 그런 경우가 요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빠져 있어요. 예. 예. 또 본인이 그 안에서 거주를 해버리면 임대주택이 빠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챙겨서 판단하려면은 일반 세무사님도 머리가 쥐나는데 네. 일반인들이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한테 세 분한테 상담 받으셔야 돼요. 한 네. 분 갖고는 안 됩니다. 장기 임대 주택이라든지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도 중과세 배제되는 주택이 있지만 네. 요건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따져봐야 된다,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 하는 실무에서는 말씀입니다. 이 상속주택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주택이에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속주택 그러니까 이건 난 상속주택은 빠지는구나. 5년 안에만 팔면 괜찮구나. 일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되고요. 거죠. 네. 이 상속주택에 아버지가 두 채가 남겨놓으시면 둘 중에 하나만 혜택을 주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보유 기간이 가장 긴 거를 적용해 주도록 돼 있어요. 네. 그것만 혜택을 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져야지 상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것도 해당이 안 돼요. 선후의 관계도 문제가 선우도 생기는군요. 관계고 또 같이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은 경우는 혜택을 또 안 줘요. 예. 동일 세대에서 또 안 주고 그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냥 간단히 판단해 가지고 예. 처분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뭐 궁금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집을 팔든지 뭐 증여를 하든지 이렇게 네. 정리를 해야 할까? 네. 아니면 좀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게 나을까? 계산기를 많이들 두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유불리를 좀 저희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먼저 시행됐거든요. 예. 시행되면서 이것이 매물 잔금 현상이 와버렸는데 그러면 왜 못 파냐? 아니 한 82.5%를 만약에 판다고 예. 생각하면은 다 뺏기는데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쳐내고 하나만 팔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할 예.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만들어진 사람들은 예. 이걸 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예상하기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양도하는 세금보다 네. 버티는 세금이 더 힘들게 만들면 팔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예. 지금 버티시는 것도 현재 상태에서는 버틸 수가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네. 현재 종부세는 2주택부터는 중과세를 안 하고 네. 3주택부터 중과세를 하거든요. 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60%밖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상태 보유세는 버틸만 한데 네. 과연 세제를 이렇게 지금 현재 롱안에 갖고 가시냐. 네. 관건은 보유세가 어떻게 중과세까지 도입되고 얼마나 네. 또 세금이 부과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손을 못 댈 것 같고요. 이제 그때 6월 지나서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이 올라올 네. 테니까 그걸 봐야만이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버틸 수 있을지 못 버틸지는 지금 판단을 하지 마시고 네. 보유세까지 다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네. 지금이라도 주택수를 줄일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예. 근데 움직여야 되는데 제일 지금 관건이 뭐냐면은 네.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지금 토지거래 가지고 예, 묶여 있지 조정 대상 않습니까? 지역은 지금 그게 그러니까 실수 문제죠. 중심은 못 파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팔려는 사람들도 좀 실수가 찾기가 쉽지 않다. 네. 이건 문제 같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대담 때마다 저희가 여기저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세무사님께 조금 뒤에 여쭤볼 질문이었어요. 이제 보유세 강화라든지 네.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순으로 보신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양도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예, 지금 일단 뭐 매매를 할 건지 뭐 양도를 할 건지 가지고 있을 건지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있는데 네. 만약에 보유세 강화 전에 예.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과를 했을 시점 혹은 그 전후에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 네. 좀 순서를 잘 전략적으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증여를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예. 증여를 하시는데 토지가 묶여 있는 경우는 부담부 증여가 안 되거든요. 예. 그것도 실수요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 증여를 해보시되 취득세 중과세까지 가능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자녀들한테는 가능하고요. 만약에
매매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가 매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건 다 토지거래 가구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예. 본인이 실제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됩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집중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네. 꼭 가서 본인이 실제 거주할 수 있을 때만 부담보 증여라든지 저가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증여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뭐 강남 지역 쪽을 중심으로 좀 증여 건수가 늘어나는 조짐이 보여요.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준공 떨어지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지역 네. 여기서는 지금 준공 전에 증여를 해야 되니까 증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의 연장선인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나 드려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본인이 여러 형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네. 때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염두에 두고 집을 내놓는다면 네. 어떤 집부터 좀 내놓는 게 전략적으로 더 나을까요? 순서로 첫 한번 번째가 정해볼까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지방 국가주택. 예. 이것부터 내놓으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장기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예. 분양권부터 처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과세 적용은 안 되지만 주택수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니까. 것들. 근데 이거는 단기 양도는 또 세율이 높거든요. 예. 이건 세액 검토를 먼저 하셔야 되고 어허. 아까 보신 것처럼 중과 배제 주택. 예. 이것도 갖고 있으면 주택세 들어가니까 임대주택 같은 중과세는 것들. 안 되니까 이것부터 매각을 하시도록 순서를 잘 짜면 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좀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주택수를 최대한 줄여놓고 보셔야 돼요. 네, 종국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오래 보유할 집을 좀 남긴다는 방향, 그러니까 세부담을 좀 최소화한다는 방향인데 뭐 다른 집에 뭐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따진다면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가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세무 이슈들 안수남 세무사님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